출마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어제는 내란 세력이 귀환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제 날선 발언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유력한 상황인데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데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하 내동자들이 정부 요로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겨냥을 사실은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부위원장님, 이걸 견제라도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견제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 그 룰에 이제 비유로 이제 심판 권투의 네. 링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심판은 중간에서 이제 반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기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또 상대 선수 앞에서 막 나오니까 이게 경기에 집중이 안 되고 보시는 분들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언론이 한덕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 떠나서 심판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네. 계속 간을 보셨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간독수 했잖아요, 간만 본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윤석열 아바타도 아니고요. 정말 윤석열 시즌2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자체다. 그래서 윤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책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자와의 김건희 여사의 관계 등등 검증할 게 산 넘어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플러스 검증 단계도 안 거치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심판에서 갑자기 선수로 나오려 하는 그런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의 키맨이 정치 원로인 정대철 헌정 회장으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정대철 회장은 동교동계 대표 정치 원로로 3대가 국회의원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캠프 선대위 원장이었습니다. 노풍을 주도했던, 그리고 2021년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사퇴 때 정치 회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빠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초에 한 대행과 정 회장의 만남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정대철 헌정 회장의 그림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대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립운동가 출신 부친 정치인이죠. 정일영 씨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씨 사이에서 나온 이 정치 원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이번 달 중순에 이 정대철 회장과 한덕수 대행 사이에 정 회장이 한 대행에게 정치 입문을, 즉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대행이 조금은 출마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한 대행이 정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라는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한 대행이 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또 대선 후보로 나서는 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번 만남이 성사되고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 개혁연대의 빅텐트로 나아가는 데에 범상치 않은 만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 정 회장에게 한 대행을 좀 설득을 해달라. 즉,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단일화해서 함께 뛰어달라라는 것을 좀 한 대행에게 잘 설득해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이 오갔다라는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텐트가 관심입니다. 누구까지 들어올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들리거든요.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영태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캠프를 실무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 아니겠는가 싶고요. 이제 보도에 따르니까 5월 1일 날, 그러니까 당초에는 4월 30일 국무회의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5월 1일 날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측근들의 인용을 일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간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여론과 언론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신데요. 네. 그분에 대해서 간덕수라고 하시는 하는 건 부분에 조금, 불편하셨군요. 좀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선거에서 심판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비판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선관위 위원장 아니고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이제 분이 나오신 거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비유한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IMF 시절에는 DJ 정부에서 경제 수석을 하면서 IMF 잘 극복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인사검증을 여러 번 거치신 분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인사검증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줘서 또 검증을 거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유력 주자들 중에서 인사검증 면에서는 가장 누구에 못지않게 인사검증을 가장 많이 거치신 경쟁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출마 시나리오는 뭐 30일, 5월 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이 사출이 돼서 캠프 구성까지 돼간다. 뭐 이런 설도 들리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퇴라는 게 그 얘기 시작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고 지금 그 제가 듣기로는 또 여러 캠프에서 좀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이제 이런 움직임 좀 있는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낙연 이제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 이제 새미래 민주당 전 국무총리도 네.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겠다고 지금 언론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단일화, 그다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합쳐지는 이런 빅텐트의 빅 그랜드 마스터 이런 계획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만약에 한 대행이 출마를 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에 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최 부총리 지난달 24일 한 대행이 직무 복귀했을 때 미소 지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화면 보시죠.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가정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한 달도 또 안 되어서 또 다시 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되면. 네. 그렇죠. 만약에 대선 출마하시면 이제 또 이제 대행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한번 권한대행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대대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하게 되면은 이번에 대행으로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지난번 이미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주요 현안들, 특히 뭐 통상협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통상협상 실무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통상협상에 대한 지원도 했었겠지만 본인이 실무자로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현안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진 상황에서 대행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관위 업무는요. 아까 지난번에 이제 선관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선거 관리는 선관위 위원장 책임에서 이루어진다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 관리도 업무가 무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6월 3일 대선일까지 대통령 총리실의 경제사령탑까지 1인 3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하기도 하고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 자리를 그만두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간을 보셨기 때문에 간덕수라고 지칭한 것이고 저는 국민이 부르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러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불러서 나와서 정말 본인이 55년 동안 공직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처럼 이제
그 능력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그 향상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2년 전에 국무총리 할 때 인사검증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정부가 나가기 때문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민주당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나 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시기 때문에 검증은 그때보다 한 수십 배 정도 더 치밀하고 더 정교하게 국민의힘도 할 것이고 민주당도 할 것이고 국민들이 또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이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후에도 시기가 좀 빠르게 흘러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